예, 마지막으로 뉴욕 레인저스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트레이드 보고 오늘 내용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리 스미스 선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결국 이제 뭐 컵을 드는데도 그죠? 기여를 했고 하는 그림에서의 사실 스미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도 이제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던 선수들이긴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떠나갈 때 굉장히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결국 이제 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예. 좋은 기억이 많았던 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한번 이 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레인저스는 이제 브랜던 브리슨 선수와 스미스 선수의 캡을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3라운드 지명권 이렇게 받아왔네요. 근데 이제 레인저스가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좀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받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예를 들면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를 하는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미래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움직이를 하면은 이제 좀 예를 들면 막 활동량 많이 떨어지고 좀 기량이 떨어지는 지바네자드 같은 선수를 딱 보내면서 이렇게 좀 팀을 재편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뭐 최근에 내보낸 선수들을 좀 돌이켜보면은 히틸리라든가 린드그런이라든가 이런 선수를 좀 내보내는 그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좀 젊은 컬러로 가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뭐 베테랑 컬러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진짜 뭐 베테랑들을 막 엄청나게 막 많이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 전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느낌도 좀 덜 드는 게 이번에 스미스 트레이드를 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좀 중구난방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뭐 트루바도 시즌 초반에 보냈고 하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브랜던 브리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NHL 레벨을 물론 이 선수가 1라운드 출신 선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NH 북미 프로 레벨에서 그렇게 많이 보여준 게 없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NHL에서 1군급으로 자리 잡는 것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봤을 때는 3라운드 자명권 하나 받기는 했지만 뭐 무리를 어쨌든 안 했다라고 적기는 적어놨습니다. 결국 이제 베테랑 계약 만료 자원의 트레이드를 하는 그림인데 좀 중구난방 느낌은 여전히 드는 게 사실이다. 그건 좀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뭔가 그런 확실한 이런 비전이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느낌도 받는데 계속 그런 느낌의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브리슨 받아오긴 했는데 아직 NHL 레벨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24경기밖에 뛰지도 못했고 24경기에서 그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AHL 레벨에서도 사실은 브랜던 브리슨 선수가 그렇게 막 예를 들면 AHL 레벨에서는 진짜 막 뭐 포인트를 많이 뽑아내가지고 진짜 조만간 그래도 NHL에서 기대가 되게 그런 느낌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 미래에도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받은 지명권 활용해가지고 바로 카슨 수시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린드그런 선수가 빠진 자리를 결국은 이제 수시로 대체를 하는 좀 이제 사이즈도 크고 좀 터프한 플레이도 좀 하고 이제 그런 느낌의 선수로 영입을 했는데 예, 뭐 어쨌든 이 뭐 받은 자원으로 뭔가 영입을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RM이 아니고 베이거스죠. 베이거스 라일리 스미스 선수를 다시 영입을 했습니다. 다시 영입한 게 맞죠, 그죠? 왜냐면 이제 예전에도 한번 영입을 했었으니까 그 플로리다에서 데려올 때 확장드래프트로 그죠? 33살입니다 벌써. 라일리 스미스 벌써 나이가 33살이네요. 185에 84kg이고요. 2009년 3라운드 69순위로 댈러스 스타스가 처음에 지명을 했었던 자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0골 19어시스트니까 득점 생산력은 예전보다는 좀 기대보다는 좀 덜한 그런 시즌이 나오고는 있네요. 근데 뭐 레인저스가 전체적으로 사실 공격이 오래 안 풀린 시즌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이 좀 가만히 돼야 되고 생각이 되고 기술적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공격 윙어입니다. 뭐 이제 슈팅 능력이라든가 플레이 메이킹이라든가 스틱 핸들링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전체적인 능력치 자체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베이거스에서 상당히 포인트를 많이 뽑아주는 모습, 플로리다 때도 그랬고 굉장히 이제 준척급 득점원 윙어로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런한 활동량이 돋보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투웨이 경기도 이제 꽤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경합이라든가에서도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파워플레이라든가 페널티 킬링 모든 상황에서도 기여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뭐 요약을 드리면 이제 베테랑 투웨이 윙어로서 지금 가치가 있는 선수, 여전히 뭐 가치는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베이거스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뭐 다시 영입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결국 이제 베이거스는 검증된 자원의 재영입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떠나기 직전 시즌 이 언제냐고 하면 22-23 시즌 그러니까 이제 스탠리컵 우승한 다음에 떠났지 않습니까? 78경기에서 20골 30어시스트 때 56포인트 기록하고 이제 슈팅 성공률 14.4%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었습니다. 요 시즌. 그러니까 요 전년도인가 아무튼 이제 베이거스에서 조금 부진한 시즌이 있긴 했는데 그 좀 부진을 확 털어내기에도 좋은 그런 느낌의 시즌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베이거스 입장에서도 라일리 스미스를 잡고 싶기는 하지만 캡이 워낙 빡빡하게 돌아갔었던 베이거스였기 때문에 바르바쇼프 선수 재계약 선택하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스미스 선수를 내보냈던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바르바쇼프 선수를 내보낸 날짜랑 스미스 선수를 그러니까 바르바쇼프를 재계약한 날짜랑 스미스 선수 내보낸 날짜가 똑같습니다. 2023년 6월 28일이었는데 바르바쇼프 이때 500만 달러 재계약을 했고 스미스 선수의 요때 캡이 500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트레이드로 보내면서 결국 이제 스미스 대신에 바르바쇼프를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또 바르바쇼프가 워낙 잭 아이클이라든가 스톤이라든가 스톤이었죠. 그죠? 스톤 아이클 바르바쇼프였죠. 근데 그 조합이 진짜 경기력이 좋았었어요. 우승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쳤던 조합이기도 한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을 바라보고 바르바쇼프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검증된 자원을 한 번 더 영입을 하는 그 과정이라고 바라보셔야 되고요. 사실은 새로운 영입을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자원이 들어왔을 때 케미스트리를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조합을 이제 이 얼마나 괜찮은 조합을 짜낼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트레이드 마감일경에 요즘에 이제 보시면은 트레이드 마감일경에 딱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전에 한 달, 두 달 전에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도 바라보시면 결국은 빨리 영입해가지고 조합을 찾는 시간이라든가 이제 팀의 적응도를 늘리기 위함이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뭐 팀 적응도 같은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관건이 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새로운 자원이 들어왔을 때 이 케미스트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데 베이거스 뭐 스미스는 그 걱정할 필요가 없죠. 베이거스 창단 초창기부터 활약했던 조합이 결국 마르셰소, 칼손, 스미스 이 라인이 이제 그 당시에 미스피츠 라인의 뭐 대표적인 이런 라인으로 불리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합을 맞춰온 라인이었고 실제로 이제 베이거스가 이제 이 선수들을 좀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잘 안 굴러간다 싶으면은 이제 어김없이 요 조합을 부활시켜가지고 경기력이 좋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요 세 명의 이름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칼손 선수가 지금 남아있어요. 여전히. 마르셰소는 떠났지만은 칼손 선수가 어쨌든 남아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합을 맞춰줄 만한 선수는 이미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칼손 선수의 부진도 조금은 이제 칼손 선수의 부진도 좀 만회를 해보자라는 그런 목적성도 있는 것 같아요. 칼손 선수가 사실 전년 대비 올해 이제 좀 부상도 있는 편이고 그리고 전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포인트를 뽑아내는 그림 자체가 사실 생각보다 안 좋은 편이거든요. 지금 작년에는 뭐 30, 30, 60포인트를 뽑았는데 올해 같은 38경기에서 7골 11어스트밖에 나오고 있지 않는 그림이기 때문에 올해 칼손이 좀 부진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러니까 결국은 스미스 데려오면은 칼손이랑 스미스를 조합을 맞추면 되고 그 과정에서 둘이 케미스트리가 워낙 좋은 걸 많이 보여줬으니까 둘이 동반 뭐 어떻게 보면 칼손까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마르셰소 말씀을 드렸는데 마르셰소가 없더라고 해도 경기력이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22-23 시즌 당시에 스미스, 칼손, 어메디오 조합으로 이제 결국 이제 베이거스가 꾸려가지고 이제 라인을 출장을 했었던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이제 득실을 바라보시면은 12득점 하는 동안에 6실점 하게 되면서 플러스 6이 찍혔단 말입니다. 이게 뭐 베이거스 전체 라인 중에서도 한 4등, 5등 정도 수준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르셰소가 없으니까 마르셰소가 없다라고 해도 지금 뭐 스미스 칼손만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윙 뭐 올롭손이 됐든 누가 됐든 윙을 딱 붙이면서 그냥 무난하게 이제 또 결과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두 가지 목적이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난한 3라인 조합도 하나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케미스트리가 좋기 때문에 칼손의 경기력까지도 회복을 하는 그런 그림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입 자체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플레이오프에서도 사실은 잘했습니다. 라일리 스미스 선수가 지금 이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플레이오프 경기당 포인트 랭킹을 바라보시면은 라일리 스미스가 0.75포인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6위에 구단 6위에 올라 있거든요. 이게 20경기 이상 뛴 선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6위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칼손 선수가 0.68, 마르샤 선수 뭐 0.79, 그리고 이제 바라바쇼프 0.76이니까 뭐 플레이오프에서도 어쨌든 생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바라보시고 오히려 이제 빌리안 칼손보다도 더 좋습니다. 예, 그 그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요.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대승이라서 별 크게 의미는 없지만 2023년 스탠리컵 결승골을 이 선수가 넣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경기가 이제 제가 운 좋게 제가 그 경기는 중계를 나가게 되면서 제 손으로 시즌을 닫은 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이 스탠리컵 결승골도 결국은 마르샤소가 아니라 스미스 선수의 골 기록으로 남게 됐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경기가 뭐 9대2인가 그랬었죠. 9대1인가 9대2인가. 너무 이제 큰 대승이긴 했지만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런 또 뭔가 족적을 남길 만한 이런 경기에서 또 이제 또 이런 뭔가 마일스톤 같은 기록을 하나 세웠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칼손 라인까지 정착이 되게 되면은 베이거스도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바르바쇼프, 아이클, 스톤 이제 요 조합 그냥 유지를 하는 데다가 사드 선수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사드 선수가 헤르트를 선수의 윙으로 들어오면서 도로페프 선수 지금 잘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NHL 레벨에서. 그러면서도 이 라인이 또 강력해졌고 그리고 3라인에 칼손 스미스 데려가면서 올로프손 마무리 능력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 데려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피어슨, 루아, 콜레사 이제 요 조합 가동을 하면서 피어슨, 루아, 콜레사가 사실은 시즌 중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세 명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루아랑 콜레사가 이제 4라인의 정말 핵심 같은 느낌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여기에다 피어슨이 들어왔을 때 경기력이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검증된 느낌의 조합을 여러 조합을 굴릴 수가 있다는 거. 뭐 제가 이제 조합의 이런 축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명에서 한 2명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메인 조합의 이런 틀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1라인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2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헤르트리랑 사드 그리고 도럽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 데다가 이 3라인엔 칼손 스미스 그리고 4라인엔 루아 콜레사 이런 느낌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라인 아다리 안 맞는다 싶으면은 도로페프랑 올로프손이랑 피어슨이랑 이런 선수를 자리를 조금씩 바꾸면서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도 가져갈 수가 있고 뭐 요즘에는 이제 피어슨 선수를 이제 아이클 스톤 라인에 올리고 바르바쇼프가 이제 조금 낮은 라인을 소화를 하는 이런 느낌으로도 변수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조합의 라인 변동성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과정 플러스 검증된 이 조합의 틀이 상당히 지금 라인별로 많은 상황이다. 라는 그림을 생각을 해봐도 이번 영입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 영입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도 이제 진짜 확실히 좋은 모습의 그런 느낌. 뭐 매년 좋기는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방심하지 않고 지금 또 에드먼턴이 살짝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럴 좀 이점을 더 이제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제 올해 또 베이거스가 또 그 2023년에 그 좋았던 기억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 함께 이 뒷시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오늘 내용은 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